자, 외유성 출장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 야권이 총공세를 펴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정의당까지 김 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가세했는데요. 여권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지방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야당 후보들의 도전을 뿌리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방금 청와대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여권 내 일부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방금 제가 전해드렸는데, 일단 크게는 외유성 출장, 또 고액 강연, 그리고 후원금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청와대에서 오늘 김기식 원장의 후원금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고 하죠. 또 퇴직금 지급 여부도 적절한지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 검증을 거친 인사인데요. 뒤늦게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걸 또 스스로 자인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청와대나 민주당 주장은 그겁니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것이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김기식 금감원장이, 신임 금감원장이 금융개혁을 하려고 하는 인물인데, 이것이 반개혁적인 어떤 그런 의도로 상당히 공격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의 이것이 또 청와대의 수석, 일종 수석이라든가 권력 핵심까지 공격하는 정치 공세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결국은요. 그런데 그 국민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됐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과반수 이상입니다. 다른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과반수 가까이가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사퇴를 찬성하는 그로 나왔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 3, 4%가 빠져버렸어요, 실제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그 빠진 이유는 결국은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지금도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만 청와대가 거의 매일 지금 브리핑을 한단 말이죠. 금감원장 문제로 인해서 좀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니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장 문제로 그 청와대에서 그렇게 비서실에서, 대통령 비서인데요, 비서실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국민 법 문제라든가 정치 공세를 떠나서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참여연대 출신으로 해서 상당히 개혁적이고 또 아주 꼿꼿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이런 국민 여론과 정서에 안 맞는 행동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그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특히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계속 누누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야권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짚어줘야 된다. 여론이라든가 민심,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여전히 청와대가 문제 본질을 좀 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국 민정수석의 조사 결과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다시 또 중앙선관위에다가 모든 문제를 질의하는 것인지, 결국 또 중앙선관위의 결과를 받아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실은 그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나와야 될 문제를 검증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해야 될 책임을 중앙선관위에 떠넘기는 것이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는 자, 국회의원 전부 다 나쁘니까 거기에 김기식 의원도 똑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기식 의원도 괜찮다. 이런 논리거든요. 자, 근데 김기식 의원, 그 금감원장이 국회의원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는 다 국회의원들이 비슷한 처지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금감원장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국회의원이면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금감원장으로서 과연 그 직무와 관련된 것들이 실제 이런 문제가 과연 어떤 그 도덕성과 적절성에 부합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 따져봤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물론 피감기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외로 간다 하지만, 그러나 김기식 원장처럼 여야가 아니라 혼자서, 그것도 비서를 대동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거든요. 자,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그것이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질타했던 사람입니다. 즉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장들에게 이렇게 피감기관의 어떤 것들을 받아서 외유를 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질타를 했고 더군다나 김영란법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발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했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 비판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국회의원들이 다 나쁘니까 김기식 원장도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하는 논리 자체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궤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했던 어떤 행동 또 발언 내용들이 지금과 비춰서 사뭇 다르다는 점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런 판단 또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19대 20대 국회 해외 출장 사례를 무작위로 조사를 해서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요 정의당에서 상무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자진 사퇴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의당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목했던, 찍었던 인사들이 낙마하거나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스노트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리스트에 올렸어요. 자,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안 좋다.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정의당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협력적이었고요. 개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지방선거 2개월 앞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의당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범진보 진영의 정의당, 민평당, 미래당, 한국당 하여튼 야4당이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의 적절성에 대해서 문제 삼고 또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청와대가 자꾸만 나서서요. 민주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서서 한다는 부분들이 이제 국회가 지금 걸려 있는 문제가 지금 개헌 문제 그리고 추경 문제 각종 현안이 또 4월 국회에 걸려 있는데 이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 때문에 한 발도 앞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야 간에 공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에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남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지만 지금 세계사적 역사적인 거라 했어요.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거기서 상당한 합의의 결과가 나오길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과거에 DJ 때도 경험이 있지만은 이것이 남남 간의 갈등으로 이론의 분열을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준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이 같이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예를 들면 정상회담 과정 갖고 한국당이 반발하고 보수층이 반발하면 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우리가 DJ 때 경험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 국회 문제, 개헌 문제, 또 인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 성과를 만들어낸 남북 정상회담의 최종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시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정치적으로 고려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민주당은 어제 이제 반격 카드를 내놓았죠.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전에 국토교통위 시절에 있었던 피감기관 지원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왔다. 같은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건 번지수가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하나는 정말 공적인 회의 출장이었고 하나는 이게 외유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건데 이걸 같이 가면 되겠느냐. 또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타기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대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동격에 놓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기식 원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것이죠. 자, 사실은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게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지금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제가 되죠? 이제 그렇게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말 자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논리에 지금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다 괜찮다라고 하는 집단적인 의식 이런 것들에 지금 발로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타기 전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는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기를 하면 오히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그동안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이번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도 모든 것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더군다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그게 누누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사실은 국정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정말 따르고 또 박수 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금감원장이라는 자리가요 정말 대단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민 반관의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서 청문회가 없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관이죠. 최근에 보셨지 않습니까? 삼성증권 사태를 보면 정말 이거 엔터키 하나 잘못 눌러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자, 그런 것을 단속하려고 하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하면 금감원장의 도덕성이 굉장히 저는 우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예. 그렇다면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텐데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문제를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중에서 하나 뽑았기 때문에 예. 이건 없었던 걸로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민주당이 한다고 하면 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개를 끄덕일지 예. 저는 의문입니다. 일단 김기식 원장이 어떤 본인의 결정을 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고 청와대가 오늘 지금까지는 일단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모습입니다.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그렇습니다. 부분이랄지 뭐 김기식법 이야기도 나오지만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할 방법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게 지금 저는 국회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게요. 이게 이제 국회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국회 예산을 가져가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의원들 외유도 마찬가지로 원내대표 허락을 맡아서 국회의장이 허락을 해서 가는 경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 미국의 상하원의 그 규칙을 보면요. 그 아주 다양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해놓고 있고 예. 찰스 랭글이라고 우리의 지한파 의원이 있었죠. 거기가 사실은 어떤 지방에서 열리는 행사에 보좌관들이 그 초청을 받아 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세입위원장을 사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별도로 감사국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감사국이. 굉장히 예. 철저하게 감사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본인과 직접 관련된 피감기관이 예산을 대는 이 외유는 이건 안 된다라는 저는 원칙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 예산을 가든지 정 필요하면 피감기관에 가게 되면 이거는 물론 이게 어떤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예산과 국정감사 다 그럴 때 연관해서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몇 차례 나오지만 이번 게 국회가 좀 더 규칙을 세분화해서 앞으로는 피감기관이 가는 것은 이거는 뇌물성 성격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 못 가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려고 봅니다. 예. 지난번 김영란법 통과시킬 때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자신의 김영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쏙 빼놨어요. 그거 빼놓고 이제 다른 부분만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이 문제도 결국은 관행이다, 뭐 그릇됐다, 외유다, 출장 이 이해충돌 방지 문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뭐 권은희 의원인가 뒤늦게만 얘기한다 그러는데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 스스로 투명하게 하려면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과 이런 데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해서 예. 김영란법을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때 그것만 빼놨어요, 실제로. 예. 다른 부분들은 다 놓고. 뭐 실제로 뭐 추석 때, 명절 때 얼마다 10만 원이다, 5만 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예. 특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친정이죠. 이 김기식 원장의 참여에 대해서 오늘 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최종 입장은 좀 보류하겠다. 좀 더 여론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검찰청에서 이 고발 사건 3건이 고발이 됐죠. 이 병합해서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사에 본격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김기식 원장이 어떤 거취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고발 또 피고발이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김기식 원장이 사퇴하건 말건 간에 일단 수사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뭐 청와대가 매일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예.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일단 임명권자가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이걸 취소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일단 김 원장이 알아서 일단 처신을 해달라 이런 또 사인으로도 좀 읽힐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게 지금 검찰에서 중앙지검에 2건, 그다음에 남부지검에 1건을 병합해서 남부지검으로 이관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게 지금 남부지검에 맡기는 게 맞는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자, 그동안 보면 많은 국정농단 사태와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은 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해왔거든요. 예. 그럼 지금 김기식 원장 문제도 현직 지금 금감 원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도 저는 사실은 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되는 게 올바른 것이 아닌가. 예. 상당히 그래도 저 중앙지검하고 이 동부지검이나 뭐 남부지검이 무게감에 좀 차이가 있고 예.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의 차이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엄중한 문제를 일단은 중앙지검에서 맡아 수사하는 게 올바른데 또 남부지검에 간 것 자체는 조금의 저는 뭐 어떤 검찰 쪽에서 봐서도 예.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소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남부지검이 국회에 관할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금감원장이 검찰이 출두하는
뭐 더 라인에 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위법사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저는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도 전향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방금 말씀하신 지방선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짧게 저희들이 요약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지난 6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을 바꾼 첫 번째 도시 서울은 시민이 시장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함께입니다. 서울의 생각과 가치가 대한민국의 철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새 정부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년의 서울시정의 경험과 실력으로 시민의 삶을 확고히 또 시민의 삶의 질을 확실히 높여갈 것입니다. 서울은 이제 각자 도생의 세상을 끝내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예, 이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이제 3선 도전입니다. 그렇죠? 네. 예, 예. 뭐 지난번에 보궐선거했고 다시 이제 선거를 했고 재선을 했고 이번에 3선인데 글쎄요. 뭐 일단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우세하다. 자신감을 비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후보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거기를 통과하더라도 이제 안철수 그리고 이제 김문수 전 지사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장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박원순 시장이 오늘 출마선을 어디 가서 한지 아십니까? 바로 민주당 당사에 가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 이게 민주당 원래 예전 같으면 뭐 서울시청 앞에서 한다든지 다른 장소 택해서 했을 텐데 의외였어요. 예. 지금 당사에 찾아가서 했어요. 그만큼 당심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박영선,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당의 어떤 좀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근데 박원순 시장은 상대적으로 당에 지금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뭐 동료 지지하는 의원들이 몇 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특히 오늘 아마 장소를 이제 당에 가서 뭔가 이제 권리당원들의 좀 당심을 얻어내겠다라고 예. 하는 것인데 지금 일단 그 경선 규칙상은 보면 일단 이제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여론사 50%에서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뭐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본인이 우세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심에서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가? 이 권리당원이라는 게 당비를 한 1,000원씩 정도를 한 6개월 정도 내야지만이 일단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친문 그룹들, 즉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 얼마만큼 지지할 것인가 이게 최저 관건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또 경선에서 이제 나중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이거는 사실 결과를 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이제 박원 시장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상당히 방어적입니다. 일단 두 후보에 대해서.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좀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철수 이제 후보라고 부르죠. 예비 후보 그리고 이제 네. 김문수 후보도 오늘 네. 이제 사실 현충원 참배를 하면서 자기 첫 행선지를 이제 현충원에 했다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까지 했는데 글쎄요. 두 사람도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대는 없다 하고요. 네. 뭐 글쎄요. 이게 이 싸움이 될지 아니면 정말 그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시장이 당선될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전 포인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6월 전에 2위 싸움이 치열하겠죠. 여론조사 지표상 누가 2위로 올라가느냐. 그렇게 되면 1대1 구도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두 사람이 비슷해진다. 그럼 뭐 3자 구도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서울시장 역대 서울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조순, 고건, 그다음에 이명박, 오세훈, 지금 현직 시장인 박원순입니다. 잘 보면은 정치적 칼라라든가 이념적 지향성이 뚜렷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선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과거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이거 중앙 정부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지방 정부의 특히 가장 중요한 서울의 수장을 뽑을 때는 너무 정치적 칼라가 예민하거나 예. 또 정쟁화돼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명박 시장도 그 당시 쉬웠단 말이죠. 예.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립각을 세운단 말이죠. 현 정부하고 안철수 후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상당히 그 깨끗하고 과거의 이미지보다도 현재도 뭐 우상호 후보하고 뭐 예를 들면 기니안이 싸우고 자기도 정쟁하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반면에 오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직을 오래 해서 그런지 그런 칼라보다도 서울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여론조사 지표상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월등하게 나오는 다른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이유가 저는 여기에 다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현역 시장의 프리미엄도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서울 시민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 그런 걸 원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중앙 정부하고 좀 차별되는 좀 다른 그러한 서울시의 구상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지금 서울이 얼마나 과밀화돼 있고 이게 모든 게 집중화돼 있고 중충화돼 있지 않습니까? 다 서울 사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좀 여유로운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그리고 또 서울을 어떻게 좀 특성화시킨 도시로 만드느냐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후보들이 좀 얘기를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용화 한국외대 쇼핑 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